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영상하고 그 지난 영상은 교수 요목의 그 두 가지의 유형은 같이 살펴봤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어떤 교수 요목 유형은 살펴봤는지 기억하세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하고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 중에서 처음에는 구조 중심 교수 요목, 그리고 두 번째는 상황 중심 교수 요목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과 지향적 교수 요목 또 산하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에서 개념과 기능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기에 말하는 개념 그리고 기능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 의사소통 기능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고 토론 과제는 제가 올린 테니까 거기에서도 의견은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은 어떤 교수 요목인지 정의, 그리고 이의과 한계점. 이의는 뭐예요, 여러분? 의미예요. 그죠? 이의라는 것은 좋은 점이에요. 좋은 점. 이렇게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을 설계를 하면 이런 의미가 있고 좋은 점이 있다. 그리고 한계점은 단점이 되죠. 좋지 않은 점. 그리고 한국어 교재를 통해서 우리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을 어떻게 어, 구성은 하고 있는지 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의사소통 중심 교육 과정 짧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개념 중심 교수 요목하고 의사소통 중심 교육 과정은 좀 떨어들어서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개념 기능 중심은 바로 의사소통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의사소통 중심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1960년하고 70년대에는 심리 언어학과 사회 언어학이 되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 언어 사용하는 행위, 언어 사용하는 의사소통 기능에 대해서 많은 학자의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1970년대 후반에는 언어의 원래 학습자가 틀리는 것은 오류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오류를 분석은 하고 왜 오류가 발생하는지 오류 원인은 찾으려고 했었지만, 근데 오류만 집중해서 분석은 하면 학습자의 의사소통은 뭐 능력을 실장하는 데에서 도움이가 되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강의를 하면서 오류를 범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말 실수라든지 조금 오류 같은 거는 생길 수 있거든요. 완벽하게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오류가 있어도 우리는 의사소통하는 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은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어를 구사를 한데 조금은 틀려도 한국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즉 의사소통하는 데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류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 신장하는 데에서 부족하다. 그래서 의사소통 중심 교육을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은 해서 상황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언어에 대한 지식은 계속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은 초점은 두고 그리고 뭐 구조가 같아도 문법이 같아도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참 잘했어요 라는 문장가 있거든요. 근데 어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참 잘했어요 와 같은 칭찬이 될 수도 있고 참 잘했어요 와 같은 이런 어감은 좀 네가 잘못했다 라는 지적하는 약간 그런 의미의 담수도 있어요. 또는 어디 가세요 와 그 강조를 따라서 어디에 가는지 목적지가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인사 정도로 하는 것도 있어. 어디 가세요? 와 같은 이런 것은 꼭 저는 우체국에 가요, 병원에 가요라고 대답하지 않아도 그냥 좀 가요. 어디 좀 가야 돼요. 어디 좀 다녀가야 돼요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구조 중심 교수 요목하고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은 당연히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단점은 보완하기 위해서 1970년대 그때는 언어의 의사소통적 개념과 기능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면서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이 반달하게 되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기능은 그죠? 개념 말고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은 여기에서 말하는 기능은 바로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그럼 의사소통 기능은 어떤 것이 포함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감사하고 허락하고 사과하고 인사하는 이런 의사소통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사소통 기능은 여러 범주로 나누어서 조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은 개념과 언어 형태를 문법과 어휘 목록을 10개를 해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개념이 무엇일지 그리고 기능이 무엇일지 조금 더 자세하게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시 요약을 말씀드리면 배경이라는 것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신청하는 데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한다. 그래서 개념 중심 교수 요목이라는 교수 요목은 등장은 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 안에 있는 기능은 바로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의사소통하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입니다. 그러면 정의를 볼까요?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은 언어 능력보다 언어 사용과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하는 교수 요목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개념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개념적 의미로서 시간, 공간, 움직임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기능은 언어를 사용해서 수행하는 의사소통 목적이에요. 기능이라는 것은 여러분 왜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요? 의사소통하는 목적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친구한테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어떤 것은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바로 제가 수행은 하는 의사소통의 목적이에요. 다른 사람은 내 부탁은 들어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부탁하기 또한 사과하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 잘못이나 실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용서를 해줄 수 있도록 사과하는 것은 바로 나의 수행하는 의사소통 목적이에요. 이것은 바로 기능이거든요. 감사하기, 사과하기, 부탁하기, 거절하기. 그리고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개념은 3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어요.
월킨스는 교수 요목의 기본 단위로 개념은 세 범주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볼까요? 개념이 어떤 것이 있냐면 의미, 문법 범주의 개념이 있어요. 이 개념은 시간, 공간, 수량, 성질, 관계의 일반적인 의미와 주제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간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어휘는 필요하나요? 열, 월, 일,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요인, 월요일, 금요일, 일요일 이런 거는 요인도 있어야 되고 시간은 뭐 시, 분, 초 또한 한국 사람이 많이 이야기하는 오전, 오후 그리고 뭐 새벽, 아침, 저녁, 점심 이런 거는 다 시간이에요. 시간 개념에 있거든요. 뭐 공간 같은 경우에는 뭐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수량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 된 수도 있고 적다 많다, 그죠? 성질 같은 것도 이런 거 다 개념이라고 봐요. 또한 개념은 양식 범주에서 해당하는 개념도 있어요. 이 개념은 서법인데요. 이거 조금 여러분에게 조금 낯선 개념일 수도 있지만 낯설 수 있지만 근데 쉽게 이해를 하면 서법은 화자의 심리적인 태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건은 바라보는 태도, 바라보는 심리적인 그런 태도예요. 그래서 서법이 뭐 직설법, 회상법, 추측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선법 같은 경우에는 못 찾나요? 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가요.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에 가거든요. 와 같은 이런 종결어미 통해서 화자의 어떤 태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드러낼 수 있어요. 또는 그 식당이 맛있어요. 그 식당의 음식이 맛있어요. 그 식당 음식이 맛있더라. 그 음식이 맛있더군요. 와 같은 종결어미이나 아니면 설어말 어미를 통해서 조금 화자의 태도,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알 수가 있어요. 주측은 뭐 get과 같은 설어말 어미야도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의사소통 기능 범주에 해당하는 개념은 뭐 양상, 도덕적 판단, 권고, 논의, 이성적 탐구, 개인적 감정, 정서적 관계, 대인관계 등의 기능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으로 개념은 우리는 개념이 이렇게 언어를 문법적 범주인 개념과 의사소통 기능 범주인 기능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잖아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러면 두 가지 범주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개념이라는 것은 아까 말하는 것은 뭐 문법적 범주에 해당하는 거고 어휘, 문법적 범주에 해당하는 개념, 그리고 기능, 의사소통 기능, 그리고 개념이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개념적 의미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일반 범주는 뭐 존재, 공간, 시간, 수, 양, 관계. 그리고 특정 범주 같은 경우에는 신분, 가정, 환경, 일상생활, 대인관계, 물건 사기, 날씨 등에 포함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바로 개념의 그 정의거든요. 이거는 개념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기능은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추구하는 의사소통상의 목적이에요. 왜 의사소통하려고 하는가? 나는 정보를 구하고 싶어서 의사소통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의사소통의 목적이가 되고 기능이 되는 거죠. 거절하기, 인사하기, 보고하기, 사과하기.
네. 그래서 기능도 여러분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어요. 의사소통의 목적은 언어를 통해서 추구하는 의사소통의 목적은 바로 기능이에요. 그러면 지물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어는 외국인한테 가르치려고 해요. 그러면 기능은 몇 개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지금은 우리 뭐 아까 전에 뭐 부탁하기, 보고하기, 인사하기, 거절하기, 정보 구하기 또 어떤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계속은 나열은 하면 계속은 나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윌킨스하고 반 이케이 그리고 피노치아로과 브롬핏 이 세 명 학자의 기능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윌킨스에 보면 그 기능에 분류를 한데 양상, 도덕적 판단, 권고, 논의, 이성적 탐구, 개인적 감정, 정서적 관계, 대인관계 있고요. 바넥 같은 경우에는 사진적 정보 주고받기, 지적 태도 표현, 정서 표현하기, 알아내기, 도덕적 태도 표현, 알아내기, 설득 사교. 피노치아로의 경우에는 대인적 기능, 지시적 기능, 참소적 기능, 상상적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첫 번째를 윈킨스의 기능 분류를 같이 볼게요. 그러면 양상 같은 경우에는 확신, 피로, 신념, 의지, 책무, 관용. 그리고 도덕적 판단은 판단, 찬성, 반대. 권고는 뭐 설득, 예측하기, 선택하기, 예측하기. 논의는 뭐 정의과 견해는 교환, 동의나 반대. 이성적 탐구는 이렇게 결론, 설명, 정의, 분류, 비교, 대조. 개인적 감정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긍정적, 부정적 감정 표현하기. 정서적 관계는 뭐 인사, 감사, 대인 관계는 정중하는 태도인지, 그리고 딱딱함. 그리고 반 X는 기능 분류해 보면 사실적 정보 주고받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확인 안에서 사실 확인, 보고, 정정하기, 요청하기. 지적 태도는 뭐 동의, 반대 표현하기, 부정하기, 제안하기, 초대 응하기, 거절하기, 제안이나 초대 수락 여부 묻기, 어떤 일은 제안하기, 가능 불가능 일은 표현하기, 능력 있거나 없음은 표현하기, 의무 묻기, 다른 사람과 의무 표현하기, 허락하기, 허락받기. 그리고 정서 표현하기 안에서 기쁨, 좋아함은 표현하기, 불쾌함, 싫어함 표현하기, 기쁨, 선호, 슬픔, 싫어함 묻기, 놀라움 표현하기, 그리고 여기 만족 여부 묻기. 만족 표현은 뿐만 아니라 불만족 표현뿐만 아니라 만족 여부 묻기 이런 의사소통 기능도 있어요. 실망 표현하기, 그리고 선호하는 것 표현하기, 선호하는 것 묻기, 감사 표현하기, 정보 표현하기, 의도 표현하기, 의도 묻기, 원하는 것 표현하기, 원하는 것 묻기. 도덕적 태도 같은 경우에는 사과하기, 용서하기, 찬성, 반대 표현하기, 감사 표현하기, 후회 표현하기가 있어요. 그리고 선득은 요구하기,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도록 하기. 사교하기 같은 경우에는 인사하기, 만화 쓴데 인사하기, 소개하거나 받든데 인사하기, 관심 끌기, 건배 제안하기, 식사 시착한데 하는 표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노치아로는 인다는 개인적 기능에서 해당하는 것은 사랑, 기쁨, 행복, 놀라움 비슷하죠. 그리고
대인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대인 나의 그 스스로 하는 태도이고 대인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한 데는 인사하기, 헤어치기, 사람 소개하기, 그리고 여기에 보면 당황스러운 주제 바꾸기 그런 것도 있네요. 뭐 편리한 시간에 시간 조정하기, 사과하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대인적 기능에서. 손님 접견과 방문하기, 음료, 다과 제공, 수락 거절하기, 바람, 희망, 문제점 공유하기, 약속하기, 칭찬하기. 네, 많네요. 지시적 기능, 제안하기, 요청하기, 제안이나 요청 거절하기, 대안 요청하기, 설득하기, 허가 요청하기, 승낙하기, 지시하기, 지시에 대응하기, 경고하기, 실망하기, 명령이나 지시 요청하기, 참소적 기능 같은 경우에는 교실, 학교, 가정, 지역, 사회에서 물건이나 사람을 확인하기, 뭐 비교, 대조하기, 토의하기, 사건에 대한 사실은 요청하거나 보고하기, 행위나 사건 결과 평가하기, 그리고 상상적 기능도 있어요. 네, 여러분 읽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요약은 해서 말할 수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능이 몇 개 정도 있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아까 제가 계속 읽어봤잖아요. 10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이 많은 기능은 학생들에게 어떤 기능은 선택해서 가르쳐야 된가라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또한 학자마다 분류 기준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기능은 기능이 많잖아요.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분류를 해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자마다는 좀 분류하는 기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절하기 같은 경우에는 윌킨스는 논의 기능에 해당하는 거고, 근데 피노치아로는 지적 태도 표현에 분류를 하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절하기는 논의가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적 태도 좀 표현이 되나요? 저도 모르겠어요. 요청하기는 사실적 정보 탐색 기능에 그 반엑스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피노티아로는 지적적 기능, 즉 명령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요청하기는 명령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 정보 해당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분류 기준이 좀 통일이 되지는 않아서 의사소통 중시에서 의사소통 기능을 수용하기는 하였으나 여기에서 언어 기능 영역, 언어적 상황, 심리 태도, 실제 생활 가까운 과제들이 좀 약간 섞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 기능이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에서 활발히 연구가 되어 있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뭐 확인하기, 보고하기, 보완하기, 초대 거절하기, 허락 요청하기, 사과하기 등과 같은 기능은 중심으로 교수 요목에 초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의 이의과 한계를 먼저 볼까요? 일단은 이의라는 것은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은 언어의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교육에서 실체성이 있는 학습 과제를 부여를 해주고 학습자들의 의사소통에 관한 내적 동기는 좀 교취시키는 약간 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교수 요목 설계에 있어서 다른 유형과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하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 교재는 서울대 한국어 1 교재 구성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볼까요? 여기 기능은 어디에? 의사소통 기능이 어디에요? 여기죠. 그러면 가장 학습자에게 초급 학습자에게 어떤 내용 한국어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야 된다면 처음에는 먼저
주제하고 상황은 정하면 돼요. 나는 교실이라는 상황은 학습자에게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교실에서 어떤 의사소통 상황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상황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그러면 이 상황은 의사소통을 하려면 필요한 기능이 무엇일지 정하면 돼요. 그래서 교실에서 장소에 대해서 표현하기, 경어법으로 표현하기와 두 가지 기능을 먼저 선택은 해요. 그러면 장소에 대한 표현하기는 연계될 수 있는 문법하고 표현은 여기는 교실입니까? 여기는 학교입니까? 와 같은 네, 여기는 학교입니다. 와 같은 문법을 연계를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조사에서 뭐뭐은는 뭐뭐에서 뭐뭐을은 합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한국어를 공부합니다. 와 같은 표현이 연계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어법으로 표현하기는 뭐뭐 의시입니다. 어머니는 학교에 시장에 가십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활동으로도 연계는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질문을 해보기, 특정 장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 말하기, 어휘도 장소에 관련되는 어휘. 그래서 이렇게 기능만 정해 놓으면 다른 부분과 쉽게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네, 여기도 고려대 재미있는 한국어 1위 그 구성표에 보면 여기에 기능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약속하기, 좀 추천하기, 계획을 설명하기와 같은 기능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거기에 문법은 뭐 을 것이다, 을까요, 곱씹다와 같은 문법을 연결할 수 있고 기술이라는 것은 그 활동이거든요. 이게 듣기가 되고 읽기, 쓰기 연결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인단은 여기까지 하고 남은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